강제이주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강제이주 과정에서 인간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많은 어떤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피해를 연해주 한인들이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자, 강제이주 과정에서, 여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연해주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겪은 비참한 사실들은 여러 정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승객용 기차가 아닌 닥터 지바고가 시베리아로 이주당하면서 탔던 바로 그 화물차에 실려 고려인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물차에는 사실상 이 창문이 없습니다. 정말 폐쇄된, 그러한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실내에, 그 차량의 그 답답함이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이제 많은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비에트 군인들은 화물칸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냄새가 진동하였으며, 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소비에트 군인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기차를 세웠고, 그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으면 기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차를 세워서 화장실을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리, 작용은 다 다릅니다. 환풍구도 없고, 창문도 없고, 문은 닫혀 있고, 좁은데 사람은 많고, 이 말만 들어도 사실은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도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언제 기차가 설 줄 모르고 언제 그 차문이 열릴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그 차량 안에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과는 소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언제 이 문이 열리나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차가 잠시 멈추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땅만 파서 그냥 묻고는 다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죽었다는 것을 이 소비에트 병사가 알게 되면 기차를 멈추지 않고 문만 열고 바로 던져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무려 한 달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이러한 기차에서 강제주를 당한 것이 우리 연해주의 한인들입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도 있었고, 또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정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묻어준다고 시체를 버리고 기차는 명령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묻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럼 그 명령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이 지금 어디 묻혀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시체를 매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가는 길에 마을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아이들과 노인들이 여정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자, 지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전체 이제 그 과거 구소련 지역에 이제 1937년도에 강제 이주를 당해서 살아남은 소위 말해서 강제 이주 1세대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죠, 그죠? 물론 이제 이주 당하기 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운 좋게 기차에서 태어났지만 살아남은 그런 갓난아기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강제이주 여정에서 그런 비극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은 이미 지금 세상을 떠나시고 없습니다. 그나마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한 그 공포, 그러한 고통이 남아있는 우리 강제이주 1세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이야기를 다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다른 국가로 이주를 한, 예를 들어서 하와이라든지 다 고통을 받았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제 이주는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이 디아스포라, 우리 이 동포들 중에서 정말 지금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 이 강제 이주는 우리 한민족의 해외 이주사에서 첫 번째로 어떤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차량에 만삭의 임산부가 타고 있으며 세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갓난아기들이 생겼다. 아직 엄마 젖을 물고 있는 아이들은 열악한 기차 환경을 이기지 못해 하루 종일 울었다. 식사는 빵이 제공되었으나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차가 집단 농장에 정차하면 온들 뛰어나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왔다. 아기는 울고 아버님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고, 정말 그 좁은 그 한 칸의 그 기차 차량 안에 그 공간이 무수히 많은 비극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문이 열리면 빨리 정말 생리 현상을 빨리 해결해야 됐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걸 갖다가 구해서 기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특히 마실 물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수는 꿈도 못 꿉니다. 치욕과 굴욕의 강제해주는 서서히 종착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6,000km의 거리를 이렇게 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8만 명 혹은 20만 명 정도의 연해주 한인들이 6,000km로 가는 거리를 사실상 화물 기차에 실려서 강제해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죽었고 또 일부는 도착하고 난 이후에 많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민족의 해외 이주사에서 이런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37년 8월 21일 또 그해 가을 이 시베리아와 이 카자흐스탄 쪽으로 걸친 6,000km를 달려온 정말 비인간적인 무자비한 이러한 강제주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